천일문 입문 단거나 정리 첫 시간입니다. 이제 천일문 입문을 유닛 56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배운 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 우리가 5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그 기억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자료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셨어도 좋고 아니면 뭐 태블릿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노트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먼저 좀 채워보세요. 기억나는 게 있으면 후다닥 채워보시고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책을 보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책을 보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쌤 영상을 보고 답을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부터 이제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거 하기 전에 나 아직도 조금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용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교재에 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느 부분을 좀 읽고 총 정리를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교재 14쪽이고요. 품사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로 일단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페이지 14에서 여기 써져 있까요? 페이지 14에서 페이지 19까지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knowledge 해가지고 이 천인문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할 테지만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요 천일문 입문의 14에서 19페이지를 한번 정독을 하시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난 후에 단거나 정리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선임은 단거나 정리 챕터 1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유는 뭐였죠? 한국어처럼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가라던가 을을이라던가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는 순서를 바꿨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반면 한국어는 조사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 순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순서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자리다. 자리에 맞춰 써라. 자리에 맞춰 쓰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온 거다? 문장의 O 형식이 나온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자, 수식어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꾸며주는 애들이 많았죠. 수식어. 자, 명사 꾸며주는 애 이름 뭐였죠? 형용사였습니다. 품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한번 정독하시고 써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명사 이외에 나머지를 꾸며주는 우리 애는 이름을 부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문장의 오형식으로 넘어가서 자, 1형식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문장 구성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뭘 물어보는 거다? 자리를 물어보는 거다.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고요. 3형식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4형식은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고요. 5형식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항상 주어로 시작한다. 주어로 시작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문장은 주, 동으로 시작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죠? 1형식은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가 보어이다 또는 보어가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이다 되다가 동사에 해당합니다. 3형식은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4형식은 주어가 IO에게 do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보어하다고
동사 하다 요렇게 기본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 형식 동사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형식에서도요. 보어가 나오는 형식이 굉장히 특별 취급합니다. 특별 취급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 형식이랑 오 형식에 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어가 일단 뭐라 그랬죠? 보충 설명해 주는 애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애 이 형식의 주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7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못 쓰셨으면 지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써 볼게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뭐한 상태예요. 뭐뭐로 남아 있다. remain, keep 그다음에 stay 요렇게. 자, 주어의 상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become, get, 그다음에 grow 뭐뭐가 되다. 그다음에 turn, go, come 요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생각,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seem이랑 appear 있습니다. 특히 appear 같은 경우에는 일형식에 나타나다라고도 쓰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이 appear이 일형식에 왔는지 동사가 이형식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감각 동사 보도록 할게요. 오감각 동사는 중학교에서 너무 많이 중요해요.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look이고요. 그 다음에 feel입니다. 그 다음에 smell, 냄새 맡는 거, taste, 맛보는 거, sound, 듣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거 부사 있습니다. 부사. 자, 이 두 가지는 정말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감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무조건 형용사 보어가 와야 돼요.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로 부사, ly가 붙어 있는 부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뭐하게라고 해석은 하지만 우리는 뭘 써야 된다? 형용사 형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삼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형식 동사는 타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동사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뒤에 목적어, 명사가 바로 옵니다. 그런데 목적어 해석이 을을이라고 배웠는데 을을이 아니라 뭐뭐에, 뭐뭐와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타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타동사는 뒤에 바로 명사가 와요. 이 명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뭐에, 뭐뭐와 이런 게 오면은 뭘 쓰고 싶어? 전치사를 쓰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예외죠. 예외는 항상 시험에 좋아합니다. 그쵸?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영어를 활용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더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디스커스를 떠올립니다. 근데 디스커스 하면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뒤에 about을 또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근데 이미 디스커스를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뭐에 대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ut을 쓰면 두 번 충돌하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어색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nswer 갑니다. 바로 갈게요. answer to, enter into 이것처럼 자주 혼동해서 쓰는 전치사들인데요. 다 쓰시면 안 돼요. 자, 어디에 도착하다, reach at 정말 많이 쓰거든요. 또는 reach to 어디에 도착하다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ith입니다. 자,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o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전치사 쓰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형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형식은요 위에서 썼듯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자리가. 얘 이름은 수요 동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거니까 해석을 할 때 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우리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주어 동사 써주고 음
주어 동사로 써주고 do를 먼저 쓴 다음에 어떻게 쓰죠? 전치사가 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io를 붙여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전치사와 io를 하나로 묶으면 전명구가 되거든요. 이 전명구는요, 문장에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거품이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삼형식으로 된다. 자, 그런데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었냐?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게 세 개가 있었다. 그래서 to, for, of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청부터 쓸게요. 왜냐하면 이게 to는요, 웬만하면 다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부터 쓰면 ask, 물어보다, inquire 이런 동사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for를 쓰는 애들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얻어주고요. 사주고요. 그다음에 요리도 해주고 뭔가를 선택도 해주고 그다음에 주문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뭔가를 유지도 시켜주고요. 네, 구워도 줍니다. 뭐 엄청나게 많죠? 그쵸? 이런 애들. 여기에서 요런 동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아, 얘네들은 뭔가 정성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for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외의 모든 동사들 대체적으로 전부 다 do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개만 써볼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give, show, tell. 일단 요 세 개는 정말 이 삼총사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bring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send, 보내다, lend, 빌려주다, offer, 제공하다, 그 다음에 또 teach, 가르쳐주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에는 드디어 뭐가 나오죠?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이 목적격 보어는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 다시 할 텐데요. 무려 6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에 2개만 쓸 겁니다. 2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형식에서도 했었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랑 뭐밖에 없다?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위아래를 잘 맞춰서 써줘야 합니다. 왜냐? 쌤이 힌트를 옆에다 해놨거든요. 목적어랑 보어가 같은 거야. 그럼 동격입니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똑같은 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데려오는 대표적인 동사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여기다 consider, 그 다음에 뭐뭐라고 생각하다, think, 그죠? 그 다음에 또 믿다, believe, 생각하다, call,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걔가 천재라고 생각해. 그러면 I think him genius.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왜 동격임을 알 수 있냐? 그가 뭐라고? 천재라고. 누가 천재인데? 그가 천재잖아요. 같은 대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왔으면 목적어랑 보어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형용사가 오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대표적인 동사들 make가 있죠.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또 find. 여기는 발견하다가 아니고요. 뭐뭐라고 알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leave, 남기다. 그 다음에 believe 같은 경우에, believe, think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명사랑 형용사가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나 좀 그냥 제발 혼자 좀 냅둬라. 이러고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Leave me alone. 나 좀 혼자 내버려 둬라고 할 때 요렇게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나의 상태를 어떻게 두라는 거야, 지금. 좀 혼자 나를 좀 냅둬라. 이게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싹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로. 쌤이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천천히 이제 일시정지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잠시 이렇게 배속을 조금 늦추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예요. 동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시제. 우리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시제는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시제는 몇 가지밖에 없었죠? 그쵸? 과거, 현재, 미래. 3개밖에 없어요. 3개. 쌤, 저는 뭐 12시제 공부했었는데요. 아니, 그거 12시제는 이제 기억에서 잊어주시고요. 시제는 단 몇 개? 3개밖에 없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가장 만만한 것 같았는데 기억나시죠? 가장 만만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언제 쓰느냐? 첫 번째, 현재의 상태. 현재 상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막 말할 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쓰죠. 그쵸? He needs help with math. 숙제하는데, 수학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거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현재 시제를 언제 예외적으로 쓰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쵸? 첫 번째,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그래서 미래 부사구와 함께 써요. this, next, today 뭐 이런 것들로. 그쵸? 그래서 이 기차는 떠납니다. 이렇게 현재 시에 쓰는 거예요. 아직 오늘 6시 30분 안 됐는데요. 떠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자,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will처럼, 그쵸?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일입니다. 습관, 대표적인 게 습관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일상 루틴에 대해서, 일상이나 루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빈도부사. 빈도부사 하면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비조디 일동 앞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위치한다. 그쵸? 비조디 일동 앞 요렇게 위치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얘도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일반 동사 앞에 와 있네요. 그쵸? 때때로 그의 손톱을 물어뜯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사실인 것. 뭐였죠? 과학적 사실, 그쵸?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진리라던가, 아니면 속담이라던가. 자, 이거 언제나 사실인 건 뭐라고요? 과거에도 사실, 현재도 사실, 미래도 사실일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The sun rises in the east 얘는 뭐예요? 어떤 거? 과학적인 거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죠? 해가 서쪽에서 뜨진 않잖아요. 동쪽에서 항상 뜨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지금 우리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쵸? 속담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현재 시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상대적으로 되게 작죠. 자,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다. 쌍시옷 들어가면 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였다. 그쵸? 자,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마찬가지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나 미래도 자주 쓰이는 부사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무 편하다. 이거 쌤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힌트 찾아줘라. 그쵸? 제발 힌트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자, yesterday, 뭐뭐 ago, las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힌트라고요. in 플러스 연도, 그 다음에 when,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때는요.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써준다.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힌트들 어떤 거 있었을까요? tomorrow 기억나시나요? 내일, 그쵸? 그 다음에 다음에 next 뭐뭐가 있었고 조만간 soon 있었고요. 자, in 플러스 시간 기억나세요? 얘는 뭐뭐 후에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야, 우리 여기서 뭐 3시간 후에 만나자. 그럼 어떻게? Meet me here in 3 hours.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3시간 후에 만나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까지 한번 봤고요.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뭐가 중요했죠? 불규칙, 그쵸? 불규칙, 동사, 3단 변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자. eat, 예를 들어서 ate, eaten,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진행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행형은요. 지금 딱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얘는 비동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MR is입니다. MR is의 동사에 ing 써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도 참 특이하죠. 그쵸?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쵸?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 자, he's typing. 자, 그리고 어떻게 right now 이런 지금을 강조해주는 부사구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처럼 일시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맥상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일시적인 일입니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일이에요. I'm living in Busan this year. 그러면 내가 올해는 부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평소에는 부산에 안 사는데 일시적으로 올해만 내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확정된 어떤 거죠? 확정된 미래 일정입니다. 그쵸? 확정된 미래 일정.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I'm making a presentation this Friday. 나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내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뭐 할 예정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진행형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be going to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의 결정, 의도. 얘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볼게요. 자, 형태는요, 비동사의 형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니까 was, were, 그쵸? 그 다음에 동사의 ing. 자,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will be, 그쵸? will be,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과거에 그때쯤에 뭘 하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미래에 뭐 내일 이맘때쯤이면 나는 뭐 쉬고 있을걸?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진행형을 쓴다. 자, 마지막 현재 완료형입니다. 얘도 현재 완료 시제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도대체 왜 쓸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와요. 타겟문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 왜 쓸까요? 왜 쓰니까 얘는 어떤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뭐 할 때? 영향 줄 때, 그쵸? 영향을 줄 때 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쌤이 하나만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완료의 영어는요, present perfect입니다. 완료예요. 자, 누가 perfect 하면은 사실 perfect는 완료보다는 완벽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벽하게 된 겁니다. 현재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perfect하게. 자,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그쵸? 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과거에 갔어요. 뭐 2년 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여행 간 그 일이 현재까지, 지금 2026년까지 2년 전에 갔어. 근데 2026년이 됐다고 베트남에 여행을 간 게 사라집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 현재 완료를 쓸 때 원어민들이 어떻게 형태를 쓰냐? have랑 그 다음에 has를 썼단 말이야. 왜 have랑 요거를 썼냐? 기본적으로 얘 일반 동사의 뜻이 뭐야? 가지다죠.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뭐를 내가 베트남에 갔다 온 그 경험을 현재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완료는 다시 말해서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셨죠? 현재 완료 왜 쓰냐?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줘.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는 가지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야.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내가 PP라는 과거 분사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현재 완료는 명백한 부사구. 명백한 무슨 부사구? 과거 부사구가 되겠죠. 그쵸?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왜? 현재 완료는 현재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얘를 또 문맥상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을 구별하는 문제들은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지만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완료 해석해 볼까요? 막, 뭐뭐 했다. 지금 막 끝난 겁니다. 같이 쓰이는 부사구 just, 그 다음에 already, 내가 이미, 그 다음에 yet, 요렇게. 그래서 I have just taken shower. 그러면 나는 지금 막 샤워를 끝내고 온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머리는 이제 아직 말리기 전이어가지고 물기가 젖어 있고요. 그쵸? 몸도 이제 물기가 있고, 이제 수건으로 닦고, 잠옷을 입고,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은요, 뭐뭐 해본 적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경험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ever, 나는 해본 적 없어, never. 나 전에 해봤네, before. 한 번 해봤어. 두 번 해봤어. 그 다음에 나 몇 번 해봤어 했을 때 times까지. 자, 그래서 have you ever eaten there? 너 거기서 먹어본 적이 있니? 먹어본 경험이 있니? 자, 과거에 먹어왔어. 그래서 지금 너 거기 갔다 와서 어떤지 알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계속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뭐 하고 있다? 계속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속은요. 좀 특이한 게 뒤에 오는 앤데 오는 이 부사구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for 다음에는 기간이 오는데 또 기간이라고 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 years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고 단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since 다음에는 시점이 오는데 또 이 시점이라고 외우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는지 시작한
지점. 시작한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since last mon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how long, so far, all day 요런 부사구들이 나오면 아, 얘는 지금 have pp가 계속의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Chris has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러면 10년 전부터. 자, for 지금 나와 있죠? 숫자 다음에 단위 나와 있습니다. 자, 숫자 단위는 for이랑 짝꿍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얘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명백한 부사구는 위에서 했습니다. 위에서 했어요. yesterday 기억나시죠? 그쵸?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문법을요, 한국어로 저수령으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로 가져와 봤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hris lost예요. 그쵸? 잃어버렸고, 2번은 has lost예요. 그쵸? 현재 완료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둘의 차이가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그냥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 끝. 현재랑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랑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현재와 전혀 연관이 없어.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땡이에요. 새로 샀는지 아니면 그냥 잃어버린 채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현재도 어떻게? 현재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뭐가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has lost가 왔어요. 그러면 얘 의미는 과거에 핸드폰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림. 근데 지금 항상 현재 완료는 지금을 연관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지금 없어. 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없어. 지금도 없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현재 완료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일문의 챕터 1과 2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챕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